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앞에 있는 냉장고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 캠핑 가서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제가 만족해 가지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평소에 캠핑을 다니면서 늘 사용해 온 게 이제 이 앞에 있는 이런 쿨러를 이용했죠. 냉장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큰 용량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유명 유튜버에게 냉장고를 하나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큰 거는 승용차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P8 모델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쿠팡이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저는 구입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알리에서 구입을 했을 때 불량이 나면 교체하거나 이런 게 복잡하고 번거로울 것 같아 가지고 가격적으로도 쿠팡이 좀 저렴했고 이틀 전에 캠핑을 가지고 이걸 사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신세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늘 이제 쿨러를 쓰다 보니까 얼음을 얼려서 같이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용량이 30리터라고 하더라도 음식물로 채워지는 거 외에 얼음팩 같은 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줄어들죠. 한여름에는 하루 정도는 그 얼음팩이 유지가 되는데 이틀이 되면은 얼음이 없죠. 다 녹아갖고. 그래서 쿨러로 쓴다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떤 제품이든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이 구입 가격이 13만 9,900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원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용량이 조금 더 큰 걸 구입하셔도 별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무조건 또 큰 게 장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선택했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냉장고는 얼음팩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기로 이용해서 되니까 얼음팩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공간 유효성이 좋다. 알피콜 P8을 냉장고가 아닌 냉동고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고요. 이 쿨러와 병행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생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몇 개 넣어가지고 얼리는 거죠. 쿨러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쿨러의 얼음이 다 녹았다 그러면은 알피콜 8을 이용해서 얼린 이 생수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또 냉장 효과를 유지하겠죠. 알피콜 8은 저는 그냥 냉장이 아닌 냉동고로만 사용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8리터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덩치가 됐을 때는 커지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납하는 데도 용이할 것 같고요. 캠핑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장을 보러 마트에 가죠. 뭐 식품도 사다 보면은 거기에 냉동도 있고 냉장식품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서 점심이라도 한번 먹고 오려면은 냉동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못 가죠. 냉동식품이 녹으니까 결국은 집에 와서 그냥 냉동식품을 넣어놓고 또 다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승용차에다 놓고 사용한다 그러면은 냉동식품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식사하고 또 집에 귀가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 승용차에 이거 하나 그냥 그 바닥에다가 요걸 놓고 사용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요번에 사용해 보니까 이 쿨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아주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살짝 넣어놨다가 마시니까 이 속까지 그냥 시려울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요거를 적정하게 이용하면은 아주 유효성 있는 그런 캠핑 장비가 아닐까 싶어요. 무조건 큰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또 요런 거는 요런 것대로 사용하고 우선 이 알피콜 8은 여기 보시는 이 C가잭으로 자동차 C거잭에 연결해 갖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시동을 끄거나 이러면은 여기 찬기로 그냥 유지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런 파워뱅크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으면은
연결하셔도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구입하기 전에 소비 전력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소비 전력이 드는지. 왜냐하면 냉장고나 냉동고는 이 컴프레셔를 돌리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높거든요. 그 아무리 사이즈가 작더라도 소비 전력이 높을 것 같아서 우려를 했었는데 이 시가잭을 이용해서 연결해 보니까 소비 전력이 높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냉장고는 설정 온도에 따라서도 소비 전력이 변하거나 또 외부 온도에 의해서도 소비 전력이 변하겠죠. 제가 이 시가잭을 이용해서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한번 써보니까 소비 전력이 의외로 굉장히 낮았고요. 컴프레셔가 작동될 때는 한 30W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도가 되고 나면 컴프레셔가 멎잖아요. 그러면 소비 전력이 제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로 반복되니까 제가 염려했던 것 같이 소비 전력이 높지 않더라. 충분히 이 파워뱅크 갖고도 오랜 시간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옆에 배터리 팩을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배터리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명서상에 보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최저가를 보니까 한 10만 원 돈 가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주고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이 배터리 팩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주행 중에는 차 시거잭에다가 연결해 갖고 사용하면 되겠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다 원격으로 조정이 되는데 영하 20도에 맞춰 놓으니까 맥시멈이 영하 20도거든요. 영하 20도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이것도 함께 제공되는 건데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아답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달부터 그러니까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전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KC 인증이 안 된 제품은 직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래요. 6월부터.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KC 인증이 돼 있네요. 아마 이렇게 아답터를 채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아답터를 내장하게 되면은 이 전체를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원 부분이 아답터 형태로 나눠지게 되면 이것만 KC 인증을 받으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답터를 이용해서 220V에 꽂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드가 이게 110 코드라 그러죠. 이걸로 돼 있어서 제품을 받았을 때 요 돼지코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연결해 가지고 저는 사용하는데 이 코드는 그 집에도 남아도는 코드일 수 있어요. 이 코드가 흔한 겁니다. 이거 포터블 제품이나 이런 것들 쓰는 그 코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돼지코 쓰시는 게 불편하시면은 집에 있는 코드 여기다 활용하셔도 되겠다 싶고요. 사용해 보니까 컴프레셔 우리 그 집에 있는 냉장고 같이 이 컴프레셔 도는 느낌의 소리가 들려요. 사용해 보니까 소음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겠더라고요. 이걸 뭐 머리맡에 놓고 자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런 팩이 아이스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 제조하면서 무슨 이물질이 들어있나 그랬는데 그게 약품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채워서 여기다가 저는 걸어 놓거든요. 물론 이거 필요 없으신 분은 뭐 안 걸어도 되겠지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이스팩이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될 때는 이 아이스팩이 이 온도를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도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있어서 요게 오히려 이렇게 밀착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복사율로부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워서 아이스팩을 넣고요. 요게 8리터다 보니까 큰 용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8병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에. 그렇게 해서 여기다 넣었다가 만약에 이제 쿨러를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 이제 얼음이 다 녹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일로 넣고 여기 있는 거를 일로 옮겨 넣어서 또 얼려가지고 또 다음에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 캠핑장 다니신 분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는 요 시가잭을 이용해서 요 길이도 굉장히 충분해요. 엄청 길더라고요. 요 시가잭을 이용해서 냉동을 유지해 갖고 가시고 캠핑장에 도착하면 바로 이제 아답터를 통해서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단순했다. 왜 그러냐면 왜 자꾸만 큰 것만 관심을 뒀을까? 요거를 사용해 보면서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걸 미처 생각 못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같이 이제 파워뱅크가 있는 사람은 그 뭐 24시간 그냥 파워뱅크에 연결해도 전기 소모가 높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냉동을 했을 때 대략 한 30W 정도 소모됐으니까, 그리고 사이클 형태로 적정 온도가 도달하면 또 컴프레서가 먹고 이래서 아주 소비 전력도 높지 않아서 파워뱅크로 냉장고를 돌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소비 전력이다. 그런 면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격이 14만 원인데 14만 원의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뭐 어지간한 쿨러 하나 살래도 뭐 비싼 건 물론 4, 50만 원짜리도 있지만 이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다만 요거는 이제 전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건데 쓰시는 분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승용차로 어디 갈 때도 요거 딱 넣어서 가져가 가지고 2개 넣으면은 냉장 냉동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하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작이 된다는 것도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기계는 이 본체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조작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체 전원을 켜지 않고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전원도 끄고 킬 수 있게끔 돼 있어서 14만 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제가 이건 써보면서 아주 만족감을 느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측면에 보시면 12V, 24V 커넥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12V에서 50V까지 들어가는 커넥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커넥터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12V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프레셔 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30W 소비되고 있고요. 현재 냉장고 온도는 19도고요. 지금 설정된 온도는 마이너스 20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0W 정도, 17W, 29W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소비 전력이 높지 않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설정 온도가 영하 20도고요. 제가 여기서 온도를 조절하면요, 영하 6도. 지금 영하 6도로 바뀌었죠. 다시 이렇게 하면 영하 20도.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쓰셔도 부담스럽지 않은 소비 전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